안녕하세요. 지혜의 페이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잠이 안 오는 순간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앞으로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마치 무거운 짐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잠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요? 어제 있었던 작은 갈등, 내일 있을 중요한 일에 대한 걱정, 몇 년 전 실수에 대한 후회.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꽉 쥐고 있을까요? 왜 놓아주는 것보다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왜 우리는 손 안에 든 것을 놓으면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워할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놓치면 울음을 터뜨리죠. 그 장난감이 없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장난감 대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을 뿐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갖기의 연속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좋은 성적을 갖고 싶고,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싶고, 이런 바람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런 가짐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성공한 사업가가 더 큰 성공을 걱정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건강한 사람이 언젠가 올 병을 미리 걱정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 것이 생긴다는 역설 말이에요. 옛 선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을 너무 꽉 쥐면 손가락이 부러진다라고요. 단단히 잡는 것이 오히려 무너뜨리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세요. 잡아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연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나무는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할까요? 강하게 저항하며 뻣뻣하게 버티는 나무는 부러지지만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몸을 맡기는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물은 어떨까요? 단단한 바위를 만나면 피해서 돌아가지만 결국 그 바위를 깎아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진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수천 년간 현인들이 전해준 비움의 지혜는 무엇인지, 집착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해요. 마지막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내려놓는다고 하면 포기한다, 체념한다, 게으름을 피운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려놓음은 마음의 정리정돈이에요. 방 청소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방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죠. 마음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집착들을 덜어내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둘지를 아는 지혜예요.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가득 채우려 함보다 멈추는 것이 낫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더 채우려고 노력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물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잖아요. 심지어 조금이라도 더 부으면 넘쳐서 낭비가 되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걱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사랑이 들어와도, 기쁨이 들어와도,
평화가 들어와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일부러 여백을 남겨둡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온 화면을 다 채우지 않고 여백을 남겨두면 더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삶에도 여백이 필요한 거예요.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스님은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사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마음의 평화, 따뜻한 인간의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들이죠. 내려놓음은 비움의 미학입니다. 동양의 선 그림을 보면 대부분 여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여백이 오히려 그림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쉼표가 있어야 멜로디가 살아나고 침묵이 있어야 소리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가능하듯 비우지 않으면 진정한 여유가 생기지 않아요. 이건 물리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진공 상태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불교에서는 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봅니다. 이 말이 처음엔 우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좋은 것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나쁜 것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봄이 오면 겨울이 가고 낮이 오면 밤이 가듯이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건 지나갈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의 법칙을 거부하려고 해요. 좋은 순간은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고 나쁜 순간은 즉시 밀어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고통이 커져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거든요. 도가 사상에서는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무위의 태도를 강조해요. 무위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하지 않고 흐름대로 흘리는 지혜가 있는 거죠.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씨앗이 자라는 건 자연의 힘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씨앗을 억지로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적절한 도움을 줄 뿐이죠. 기독교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처럼 내면의 겸손과 비움을 높이 평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개념이 있고 힌두교에서도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즉, 내려놓음은 여러 전통이 공감해온 인간 내면의 균형과 자유 회복의 길인 거예요. 이제 다양한 명언을 통해 내려놓음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느껴보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망에는 짧은 쾌락과 많은 고통이 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욕망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과도한 욕망, 즉 집착에 대한 경고예요. 욕망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졸리면 잠을 자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것들 말이에요. 문제는 그 욕망이 집착이 될 때예요. 밥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맛있는 걸 찾거나 잠을 자도 불안해서 계속 누워있거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욕망을 좇을수록 순간의 기쁨은 작고 그 뒤에 후유증과 번민이 크다는 게 부처님의 통찰이에요. 실제로 우리 경험을 돌이켜보면 맞는 말이에요. 충동 구매를 했을 때의 잠깐 기쁨과 나중에 오는 후회, 분노를 터뜨렸을 때의 순간, 시원함과 나중에 오는 미안함들이 그런 예죠. 노자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득 채우는 듯 하면서도 텅 빈 듯 하라. 이건 정말 신비로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가득 찬 것과 텅 빈 것이 동시에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보죠.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학생들 앞에서는 겸손해요. 모든 걸 다 안다고 뽐내지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유를 둬주죠. 겉으로는 많은 걸 가진 것 같지만 속엔 여유를 남겨둔 거예요. 그것이 지속 가능한 체움이라는 뜻이에요. 물컵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가득 채우면 당장은 많이 든 것 같지만 조금만 흔들어도 넘쳐요. 하지만 80% 정도만 채우면 안정적이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은 누리는 법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어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집중했던 거예요. 틱나탄 스님도 강조하죠. 고통의 원인을 찾지 말라. 이 말은 좀 의외일 수 있어요. 고통이 있으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스님이 말씀하신 건 고통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더 큰 고통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일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고통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고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명상 수행에서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고통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상가들의 말이 모두 같은 울림을 줍니다. 덜 갖기에서 더 자유롭기로 가는 공통된 메시지 말이에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건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붙잡고 있을 때 괴로울까요? 집착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심리학적, 철학적으로 깊게 들여다봐요. 먼저 기대와 실망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길 기대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큰 상처를 받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의 크기도 커져요. 예를 들어 연인에게 생일 선물을 기대한다고 해보죠. 마음속으로 이런 선물이면 좋겠다고 그려봅니다. 그런데 막상 받은 선물이 기대와 다르면 실망하게 되죠. 선물 자체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심지어 선물을 안 줬다면 더 큰 상처를 받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선물을 받으면 순수하게 기쁘고 받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기대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하지만 기대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것은 가능해요. 기대는 하되 집착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집착은 그 변화를 거부하고 고정하려 들죠. 그래서 변화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세요. 부모는 아이가 예쁘고 귀여운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자라고 변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 부모가 아이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면 아이도 부모도 힘들어질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는 계속 변하고 업무도 변하고 동료들도 변해요. 예전 방식에만 매달려 있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변해가는 사람은 살아남고 성장해요. 우리 몸도 매일 변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세포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과거의 나에 매달려 있어요. 몇 년 전의 실수를 계속 후회하거나 예전의 성공에만 의존하려고 하죠. 세 번째는 비교와 욕망의 끝없는 확장입니다. 더 많아야 한다. 더 좋아야 한다는 생각이 반복되면 만족은 사라지고 욕심만 커져요. 남과 비교할수록 나 자신은 더 초라해지고요. 현대 사회는 특히 비교의 사회예요.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이죠.
맛있는 음식, 예쁜 옷, 멋진 여행. 그런 걸 보다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공정한 비교가 아니죠. 욕망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를 얻으면 더 큰 걸 원하게 돼요. 월급이 오르면 더 많은 월급을 원하고, 좋은 집에 살면 더 좋은 집을 원하게 되죠. 끝이 없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도 있어요. 같은 것을 더 많이 가질수록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법칙이에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지만, 다섯 번째 아이스크림은 별로 맛없어요. 오히려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모래를 손에 쥐려 하면 더 빠져나가는 것처럼 마음도 꽉 잡으려 할수록 놓아버리게 돼요. 이건 정말 역설적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너무 꽉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도망가게 돼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죠.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자녀나 친구에게 바라는 기대가 너무 크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상처가 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아이는 부담을 느끼고 반발하게 돼요. 친구 사이에서도 너무 많은 걸 바라면 관계가 무거워져요. 물질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더 많은 재물에 욕심내면 유지 비용, 비교 스트레스, 불안감이 따라와요. 좋은 집을 사면 관리비가 많이 들고, 좋은 차를 사면 주차 걱정을 해야 하고, 돈이 많아지면 잃을까봐 불안해져요. 심지어 건강에도 집착할 수 있어요.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좋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돼요. 조금만 몸에 이상이 생겨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운동을 조금만 못해도 불안해하죠. 결국 집착은 우리를 더 좁고 무거운 세상 속에 가두는 벽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감옥이 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이론과 명언을 넘어서 매일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이걸 통해 실제로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어야 진짜니까요. 첫 번째는 미련 정리 의식이에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놓지 못하는 미련들이 쌓여 있어요. 옛 연인에 대한 미련, 실패한 사업에 대한 미련,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한 통의 사진이나 편지, 물건을 골라서 마음속 미련을 써본 뒤 정중히 작별해 보세요. 이제 놓아주겠다는 문장으로 선언해 보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감정은 글로 적어서 밖으로 꺼내놓으세요. 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의 선물이 있다면 그걸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좋았던 기억도 아픈 기억도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정중히 작별하세요. 물건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깊숙한 곳에 보관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마음의 정리예요. 이런 의식을 할 때는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택하세요. 촛불을 켜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마음을 정돈해 보세요.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기대 내려놓기예요. 이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살거든요. 타인에게 바라는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이게 꼭 그래야 하나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생일을 챙겨주길 기대한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내 생일을 챙겨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챙겨주면 고맙고, 안 챙겨줘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내 노력을 알아줘야 한다고 기대하지 말고, 알아주면 감사하고, 안 알아줘도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기대했던 것이 실패했을 때는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구나. 이것도 경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 자체보다 실패에 대한 집착이 더 큰 고통을 주거든요. 대신 기대가 아닌 지금 느끼는 것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들, 느끼고 있는 것들에 감사해 보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편안한 침대,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일상의 비움 연습입니다. 이건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훈련들이에요. 하루 3분에서 5분이라도 호흡만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지켜보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정적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책도 읽지 말고 음악도 듣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쓸모없는 물건 하나씩 버리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실험해 보세요.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년 이상 안 입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실 거예요. 그런 옷들을 기부하거나 버리면서 마음도 함께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냉장고도 한번 봐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 언젠가 먹겠다고 사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소비 습관도 돌아보게 돼요. 머릿속 걱정을 멈추고 생각이 흐르도록 그냥 놔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걱정이 떠오를 때 그 걱정과 싸우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씩 늘면 정말 편해져요. 네 번째는 반복과 습관화예요. 좋은 일은 한 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명언 하나를 골라서 아침마다 읽고 되새겨 보세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에 설정해 두거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거나 책상에 메모해 두세요. 매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져요. 오늘 소개한 명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가득 채우려 함보다 멈추는 것이 낫다든지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든지 그런 말을 매일 되새기다 보면 삶의 지혜가 돼요. 밤에는 내가 오늘 내려놓은 것 목록을 짧게 적어보세요. 일기 쓰는 습관이 있다면 거기에 한 줄 정도 추가하면 돼요. 오늘은 동료에 대한 서운함을 놓았다. 오늘은 비싼 옷에 대한 욕심을 놓았다. 오늘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았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록하면 자신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도 더 명확해져요. 일주일마다 내려놓기 점검을 해서 무엇을 더 내려야 할지 체크해 보세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시간을 내서 이번 주는 어땠는지, 다음 주는 무엇에 집중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의 돌봄이에요. 내려놓기 연습을 하다 보면 때로는 허전하거나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신을 다독여주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을 해주세요. 괜찮다, 놓아도 된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이에요. 마치 좋은 친구가 위로해주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나무, 바람, 물소리가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자연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줘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연 앞에서는 내려놓음이 더 쉬워져요. 산책을 하면서 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의식적으로 내딛는 거예요. 걷기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가까운 이와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서만 끙끙대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과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을 함께 나누면 훨씬 쉬워져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지혜로운 분이 있다면 조언을 구해보세요. 상담사나 종교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받는 것도 지혜예요. 이런 작은 훈련들이 모이면 내면의 짐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평온한 중심이 자리 잡아갈 거예요. 하루 이틀에서 확 바뀌지는 않겠지만 몇 달 계속하면 분명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몇 개 더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예요. 그 스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수도 생활을 오래 하며 많은 것을 버렸다.
처음엔 버리는 게 너무 두려웠고 빈 공간 앞에서 허전함이 몰려왔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그리움이 정말 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비워진 공간이 오히려 삶에 여유를 주었고 그 여유 속에서 마음은 더 따뜻해졌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오히려 더 깊어졌다. 집착했을 때는 소유하려는 마음 때문에 진짜 사랑을 놓쳤는데 놓아주니까 진짜 사랑을 발견하게 됐다. 두 번째는 어떤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늦은 나이에 건강이 악화되고 가족 문제로 많이 힘드셨대요. 자식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되면서 매일 작은 명상과 하나 내려놓기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대요.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놓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셨어요. 몇 달이 흐른 뒤에는 마음이 덜 시끄럽고 밤에 눈 감을 때 평안함이 온다고 하셨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대요.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세 번째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정말 중요한 일에서 큰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간 준비한 일이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말 좌절스럽고 분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나?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로 몇 달을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성장한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어요. 실패에 대한 분노도, 후회도, 자책도.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는 한 직장인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사셨대요. 일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인간관계도 완벽해야 하고, 외모도 완벽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번아웃이 와서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셨대요. 70점만 해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 없다. 이런 마음가짐을 연습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불안했대요. 완벽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의 효율이 올라갔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창의력도 늘어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도전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대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줘요. 내려놓음은 가능하다는 것. 시간이 걸릴 뿐, 작은 실천이 누적되면 진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려놓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근육 운동처럼 꾸준히 연습해야 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렵지만 조금씩 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완벽하게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거든요.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다시 붙잡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다시 붙잡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또 놓아주면 돼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놓아주는 시간이 길어지고 붙잡는 시간은 짧아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걸 되짚어 볼게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비움입니다. 마음의 정리정돈이에요. 여러 명언들은 모두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로워진다고 이야기해요. 노자에 가득 채우려 함보다 멈추는 것이 낫다. 부처님의 욕망에는 짧은 쾌락과 많은 고통이 있다. 법정 스님의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 모든 말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집착은 기대, 변화 저항, 비교 욕망의 고통을 낳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변화를 거부할수록 더 큰 충격을 받고 남과 비교할수록 자신이 초라해져요.
하지만 실천 가능한 훈련들을 통해 매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어요. 미련 정리 의식, 기대 내려놓기, 일상의 비움 연습, 반복과 습관화, 마음의 돌봄.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실제 사례들은 우리가 가능성을 믿게 해줍니다. 스님의 이야기, 어르신의 이야기, 직장인의 이야기.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 조금씩 노력해서 이뤄낸 변화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내려놓을 대상 하나를 정해보세요. 너무 큰 걸 정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가볍게 먹는 마음으로. 그것이 작은 욕망이든 기대든 기억이든 미련이든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나를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든지 비싼 물건을 사고 싶은 욕심이라든지 몇 년 전 실수에 대한 후회라든지 이런 작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오늘부터 놓아주겠다는 선언을 작게 해보세요. 크게 선언할 필요 없어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래, 이제 놓아주자라고 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 그 선언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대상이 마음에 떠오를 때마다 아, 내가 놓아주기로 했지라고 상기시켜주세요. 한 번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 번 떠오를 거고 여러 번 놓아줘야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아주 작은 변화여도 좋아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마지막엔 내면의 중심과 평온이 자리 잡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걸친 연습이고 여행이에요. 그 여행 중에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붙잡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과정의 일부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평온한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삶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를 나눠봐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